자,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주 오래 전인데 보호 원자 모형을 배웠어요. 보호 원자 모형을 배웠고, 보호 원자 모형에 의하면 이 얘네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 각 전자껍질의 에너지를 정말 구체적인 값으로 계산을 해냈지. 자, 근데 이 보호 원자 모형을 우리가 막 계산하는 연습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는 110개 정도의 원소가 있잖아. 그 원소들 중에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은 보호 원자 모형으로 아주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데, 수소만 되고 나머지 109개는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도저히 설명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전자가 2개 이상인 원자, 헬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나머지 아이들은 보호 원자 모형에서 설명했던 그 선 스펙트럼, 발모 계열, 라이몬 계열, 파센 계열 막 이런 식으로 설명했잖아요. 라이몬 계열, 발모 계열, 파센 계열 설명했잖아요. 그 선 스펙트럼에 대한 해석이 전혀 안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보호 원자 모형이 정말 기가 막힌 이론이긴 하나, 수소한테만 설명이 가능하고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의 스펙트럼은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더라. 그럼 사실상 거의 무의미한 이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론이 조금 필요했다. 그래서 새로운 이론을 현대의 원자 모형, 현대 원자 모형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자,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합동 작전을 펼친 거예요. 1900년대 들어서면서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에 대해서 연구 분석을 했는데, 전자는 입자의 성질이 있더라. 순표. 전자가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무슨 실험? 땡땡땡땡. 아인슈타인 행님이 땡땡땡땡을 통해 전자가 입자의 성질이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뭐라고? 아인슈타인, 볼슈타인 말고 땡땡땡땡. 이 물리야. 땡땡땡땡. 가자. 못 들어봤습니까? 승현. 광전 효과. 광전 효과. 광전 효과를 통해서 전자가 입자의 성질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럼 전자가 어떤 알갱이인 줄 알았는데 또 연구를 해보니까 요렇게 해놓고 여기서 전자가 알갱이 성질이라면 여기 와서 이렇게 못 오겠죠? 근데 이쪽에 회절 무늬가 발생하더라. 그럼 얘들이 이렇게 파동처럼 넘어와가지고 이쪽에 가스 무늬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파동의 성질도 같이 갖고 있다.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거는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라 해서 전자의 위치와 에너지 둘 다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다라는 걸 밝혀냈어요. 두 줄 적혀있지, 여기에. 현대 원자 모형 전자의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전자가 특정 위치에서 발견될 확률로 나타낸다. 딱 두 줄로 적어놨죠? 근데 이 두 줄이 전공 수준에서 화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두 줄이 전공책 한 200페이지에서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야. 이게 공부해야 되는 양이. 대학 전공자들이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 정도 공부해야 되는 양을
고등학교 2학년 화학 1 책에다가 두 줄로 써놨습니다. 그냥 제목만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거였어. 이거 고등학교 2학년 책이야. 1학년 거는 안 합니다. 1학년 거였다. 1학년 거 제일 마지막에 할 거예요. 쉬워요. 쉬워서. 뭐 나와요? 1학년 거 하고 싶어? 네, 뭐 나와요? 1학년 거 내랑 똑같아. 좀 비슷해. 자, 그러면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는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슈레딩거 형님이나 하이젠베르그 형님은 슈레딩거 형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자가 가지는 확률 밀도 함수를 간단한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미친놈이. 슈레딩거 형님이. 그거 했어요? 어? 저도 했어요. 그 슈레딩거 형님이 간단한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내가 간단한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해서 내가 대학 다닐 때 계산을 해봤어요. 하나만 계산하는데도,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서술형 답을 적는다 치면 1s 오비탈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만 계산을 해도 A4용지 한 5페이지를 써야 돼. 한 2페이지, 2개 계산하면 각각 A4용지 5장씩 써야 돼. 그래야 그 정의가 연산이 계산이 끝났더라고. 그러면 슈레딩거 형님처럼 IQ 한 200 되는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 전공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냥 한번 그 형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럼 고등학생들한테 이걸 이해하라고 교육과정에 넣어놨을까요? 그냥 뭐라고? 이해하라고 넣어놓은 거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여라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도 맞춘 사람이 있을까? 근데 쉬워.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아,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 지금 네 줄이 적혀 있잖아. 그럼 너가 한 가지만 캐치하고 가면 돼. 현대의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더라. 그래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로 표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면 돼. 그러면 원자 핵이 여기 있다. 그럼 여기 원자 핵 주변에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쯤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한 50%. 뭐 여기는 좀 더 머니까 한 30%. 요 바깥쪽에는 한 10%. 원자 핵의 중심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전자가 여기에 딱 하나 있는데요.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전자는 입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전자는 어떤 알갱이라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거야. 전자가 이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아닌데요, 선생님. 톰슨 선생님은 전자를 어떤 알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그기고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는 알갱이의 성질도 있고 파동의 성질도 있다. 전자는 소리 같은 거다. 음파처럼 움직이는 어떤 하나의 알갱이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다 이거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그걸 내가 계산을 해봤다 이거죠. 그래서 슈레딩거 형님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에 관한 함수, 전자가 발견될 확률에 관한 함수, 그 함수를 완벽하게 만들어냈다 이거죠. 그럼 니 혼자 뭐냐? 주식 선생님 좀 보세요. 주식 누가? 주식 선생님. 주식 너도 하나씩 줄까? 네. 몰래. 있어요. 주식 선생님도 있어요. 이거 재고체. 선생님, 근데 왜 찍고 있는 거예요? 응? 왜 찍고 있는 거예요? 저거 나중에 환박이하고 지우하고 어떻게 하려고 학원에 불러가지고 제 목소리가 나오면 들어가지.
싫어해? 이거 우리 전에 우리 동명고등학교 2학년 어떤 학생이 알파벳 받았다고. 아니 근데 저번에 안 먹었나? 아니요 근데 그거 그때 안 줬는데 그때 안 줬나? 없더라. 자, 먹는 거고 전자가 발견될 확률에 관한 함수제. 근데 너그 함수 배웠나? 네. 이거 무슨 함수 하노? 유기함수 1차 1차 함수 알지? 네. 1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래? 쫑? 2차 함수는? 포물선 3차 함수는? 그 N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4차 함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사인 함수면? 그거는 사인 함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코사인 함수면 뭐 그려지고 탄젠트 함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어쨌든 함수면은 뭐다?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함수라는 거는 x축, y축을 잡고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게야. 그러면 우리가 가진 함수는 무슨 함수고? 전자가 발견될 확률에 관한 함수지. 그럼 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에 관한 함수, 이거 그래프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매번 전자가 발견될 확률에 관한 함수, 전자가 발견될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식, 매번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귀찮으니까 그걸 오비탈이라고 한마디로 좀 표기하겠다. 전자가 발견될 확률에 관한 함수, 그걸 뭐라 하겠다? 오비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전도 아니다. 그리고 한 7, 8년 전까지는 오비탈이란 단어를 저렇게 한글로 쓰지 않았어요. 영어로 이게 오비탈이고, 영어로 오비탈이고, 요거를 궤도함수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육 과정에서. 오비탈 이 표현 대신에 그냥 궤도함수 이렇게 불렀었다고. 근데 궤도함수 얘네 사턴이 어느 순간부터 오비탈을 그냥 한글로 오비탈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 표기법이 바뀐 거야. 오비탈이라는 것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에 관한 함수. 그러면 선생님 저는 오비탈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야 당연히. 아무도 모르는 거야. 슈레딩ger님이 이야기를 한 거고 내가 반박할 말이 없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전자가 발견될 확률에 관한 함수를 오비탈이라 한다. 그럼 오비탈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 x축, 여기에 y축, 여기 g축을 잡고 점을 똥똥똥똥똥똥 이렇게 찍어서 표기하는 방법이 있네. 그럼 연준아, 점이 많이 찍혀 있는 곳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겠나 낮겠나? 높다는 거야. 점이 엉성하게 찍혀 있는 곳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낮다라는 겁니다.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곳에 점을 많이 찍어놨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낮은 곳에는 점을 살짝 끄어놨다 이거죠. 살짝 찍어놨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는 점밀도 그림의 방식이 있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귀찮아. 나 그냥 오비탈 표기할 때 언제 저거 점 찍고 있을 거야. 그냥 이렇게 손으로 끄어버리려다. 그냥 이렇게 끌어놔. 그냥 이렇게 끌어놔. 그냥 이렇게 그냥 줄만 쭉쭉 끓이고 치우란다. 이거 점 언제 찍고 있냐? 정확하게 못 찍는 거다 이거죠. 그럼 선생님 여기 안에 색칠도 했는데 그런 거 없어. 그냥 줄만 쭉 꺼놓은 겁니다. 여기에 가상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 원자 핵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줄을 쫙 꺼서 전자가 이 공간 속에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간 속에 전자가 90% 존재할 거다. 이 공간 바깥쪽에 전자가 한 10% 확률로 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하나의 전자라면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닌다면 이 안쪽에 전자가 들어있을 확률이 90%, 이 바깥쪽에 나가 있을 확률이 한 10% 된다는 거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인 라인을 줄로 쫙 꺼서 나타내는 게 경계면 그림. 자, 그리고 현대 화학에서 이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주양자수 n. 자, 일단 여기에다가 뭐 형광펜이나 아니면 빨간펜이나 이런 걸로 주양자수 n에다가 네모를 하나 딱 쳐놓고 네모를 치고 그 다음에 여기 방위양자수 또는 부양자수 방위양자수 L 여기에다가도 네모를 하나 딱 치고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에 자기양자수 ML 자기양자수 ML 거기에다가도 네모를 하나 딱 붙이고 그 다음에 스핀 자기양자수 여기에다가도 네모를 하나 딱 치고 네모 이 양자수 4개가 있다 이거죠. 양자수 사총사 이게 뭐야? 이 4개의 양자수가 있다 이거죠. 그럼 내가 이제 자네들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오비탈이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라. 전자가 채워지는 방입니다. 오비탈은 전자가 채워지는 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공간을 오비탈이라고 한다면 이 오비탈이라는 이 방 안에 지금 몇 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우리 지금 6명이 들어와 있지? 근데 이 방에는 지금 6명이 들어왔지? 근데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방인 오비탈에는 한 방에 전자가 2개만 들어가. 3개는 안 돼. 2개까지. 1개는? 1개 돼. 안 들어가는 거는? 돼. 이 한 방에 전자 4개 들어가는 거는? 안 돼. 딱 2개만 들어간다. 최대. 3개 안 됩니다. 3개도 절대 못 들어갑니다. 한 방에 2개만 들어간다. 지금 내가 자꾸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데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 풀면서 보여주겠습니다. 풀 수 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일단 오비탈 먼저 설명을 할게. 내가 아는 오비탈의 종류는 S 오비탈이 있고 P 오비탈이 있고 D 오비탈이 있고 F 오비탈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거는. 근데 우리 고등학생들은 S 오비탈과 P 오비탈 요것만 알면 돼. S하고 P. 자, 그러면 이 SP라는 거는 그냥 이름 붙인 거고. 그러면 슈레딩거가 확률에 관한 함수, 확률 함수 식이 하나 나왔지? 이 식을 토대로 그래프를 그려봤다 이거야. 이 사람은 똑똑한 행님입니다. 이 그래프를 손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나도 이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나는 손으로 못 그립니다. 머리가 나빠서. 나는 컴퓨터에다가 X축, Y축, G축 좌표 잡고 함수값 넣어서 플롯 딱 누르면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 그러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에 관한 함수의 어떤 식을 그래프로 그렸다. 그랬더니 요거는 X축, 요거는 G축, 요거는 Y축인데 가운데 성악. 좀 소소합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런 그래프가 딱 그려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프가. 이게 무슨 모양이고? 무한이 아닙니다. 구입니다. 이거는 평면에다가 이 평면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평면 좌표가 아니라 X축, Y축, G축, X축, Y축, G축 공간 좌표잖아요. 3차원 공간 좌표에 동그라미가 하나 그려져 있으니까 얘는 구 형태입니다. 공 모양이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이렇게 그려진 이 그래프의 모양을 그냥 S 오비탈이라고 이름 붙이기로 한 겁니다. 그래프가 먼저고 그놈의 이름을 S 오비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라고. 얘 이름이 뭐라고요? S 오비탈. 얘를 S 오비탈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한 거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더라 이거야.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도 있더라. 이거 무슨 모양? 이거 뭐 요새 이런 건 없지만 이거 RM 모양이라고 하더라고. RM 모양. 돌아가요. 그 다음 또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더라. 그 다음 또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막 이런 식으로 그려지더라. 어떻게 안 돼? 뭐 이런 식으로도 그려지더라. D 오비탈, D G 제곱 오비탈, F 오비탈이야. 이거는 교육과정 밖의 이야기다 이거죠. 자네들이 알아야 되는 오비탈의 종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그림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 무슨 오비탈? S 오비탈. 얘는 P 오비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이래 생긴 오비탈은 무슨 오비탈이다? P 오비탈. 이래 생긴 오비탈은 S 오비탈. 그럼 이거 무슨 오비탈? S 오비탈. 이거는 S 오비탈. 이것도 S 오비탈이다. 이래 생긴 오비탈은 전부 다 S 오비탈이야. 자, 그러면 연준아, S 오비탈은 무슨 모양? 9. 공 모양이고, 이 S 오비탈이 공인데 여기를 단면을 이렇게 칼로 딱 잘랐다고 생각해봐. 단면을. 공의 단면을 잘라서 그 면을 딱 보는 거죠. 그러면 S 오비탈에 동그란 면이 하나 나오겠지. 요가 그 면의 중심이다 아이가. 여기에 원자 핵이 있다고 보는 거야. 여기에 원자 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원자 핵 주변에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돌아다니는 모양을 이렇게 표현한 게 이게 S 오비탈인데 이 공간 속에 전자가 있습니다. 몇 개 있노? 최대 2개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이거야. 이게 이 오비탈 하나에는 전자 최대 몇 개다? 2개까지 들어간다 이거지. 자, 그러면 원자 핵에서 가까운 거리인 1번 지점과 원자 핵에서 저 멀리 있는 2번 지점이 있다면 1번 지점과 2번 지점 중에서 어디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겠냐? 1번이 더 발견될 확률이 높겠죠? 왜? 전자는 원자 핵한테 전자는 인력에 의해서 붙잡혀 있을 거잖아. 아무래도 가까운 쪽에 많이 있고 이 전자들이 돌아다닌다 생각을 해도 저 멀리 빠져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이거죠. 안으로 끌려 들어와 있을 확률이 높다 이거야. 그러면 가까운 지점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고 저 멀리 있는 이 지점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낮겠죠. 그러면 S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달라지겠지. 거리가 가까우면 확률이 어떻다? 높다. 거리가 멀면 확률이 낮다. 자,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S 오비탈인데, 자, 요 지점 1번 지점, 요 지점 2번 지점, 요 지점 3번 지점, 요 지점은 4번 지점이야. 중심에서 동일한 거리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럼 1번, 2번, 3번, 4번 원자 핵의 중심에서 동일한 거리만큼 나왔지. 이 동네 분위기 어때요? 다 어차피 중심에서 여기서 이만큼 가 있으나 여기서 이만큼 가 있으나 어차피 동네 상황이 똑같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상관없이 거리만 같으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같다 이거다. 그럼 S 오비탈에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방향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거리에만 영향을 받는다 이거야. 거리가 가까우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고 거리가 멀면 발견될 확률이 낮다. 근데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가 있느냐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과는 무관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S 오비탈이라는 이놈은 방향성은 없다. 방향성은 없다라고 치는 겁니다. 동그랗게 생긴 얘가 누구라고요? 이 구형태 얘가 S 오비탈.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넘어갈게. 그 다음에 P 오비탈 어떻게 생겼다고? R형처럼 생겼어요. 뭐 요새 이런 R형을 팔진 않지만
과거에 저 시절에는 저리 생긴 아령이 하나 나와요. 자, 아령 모양으로 생긴 얘가 P5이탈이고 P5이탈도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여기 원자 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P5이탈이야. 그림을 그려놓기를. 저 P5이탈 저 공간 속에 전자 몇 개 들어간다? 2개 들어간다. 하나 들어가 되나? 된다. 3개 들어가 되나? 3개는 안 돼요. 공간 속에 전자 2개 들어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 P5이탈이라는 공간 속에 있는 1번 지점과 동일 방향으로 쭉 뻗어나가서 2번 지점 같은 방향으로 나왔지? 네. 근데 1번 지점은 거리가 가깝고 2번 지점 어떠냐? 거리가 멀지? 네. 1번 지점과 2번 지점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겠니? 다르겠죠. 거리에 따라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달라질 거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거리가 멀면 확률이 낮아지고 거리가 가까우면 확률이 높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동일한 거리. 자, 이쪽에 있는 여기 1번 지점. 자, 여기 2번 지점. 여기를 3번 지점이라 하자. 거리는 똑같죠? 근데 여기는 이 오비탈에서 이 주변 지역이고 요 2번 지역은 센터 가운데 쪽이고 3번 지점은 아예 바깥쪽이지. 그럼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느 쪽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겠나? 거리는 똑같아. 일단 제일 낮은 데는 어디겠니? 3번이 제일 낮겠지? 그 다음에 1번과 2번 중에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어디가 확률이 더 높겠어요? 2번이 더 높아. 중심 지역이. 1번 지역은 저 바깥쪽이잖아. 변두리. 2번 지역은 중심 지역이죠. 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어디가 더 높을 것이다? 2번. 2번이 더 높아. 1번은 좀 낮고 3번은 저 영 낮겠지? 네. 근데 결론은 방향에 따라서 발견될 확률이 어떻다?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P5이탈은 무슨 모양? 아령. 아령 모양. P5이탈은 무슨 모양? 아령. 아령 모양. 거리에 따라서 확률 달라지고 방향에 따라서도 확률 달라집니다. 자, 집중. 그 다음에 너가 이번에 뭐 시험 공부를 하고 아니면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 정도 이야기는 알았죠? 원자 핵이 중심에 있으면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최대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최대 몇 개? 8개. 8개. 세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최대 몇 개? 8개. 8개. 근데 18개야. 288. 288이라고 우리가 외웠죠? 네. 자, 288이라고 외우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냐?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가냐? 세 번째 껍질에는 몇 개까지 들어가냐? 중학교 과정에서 수업을 할 때는 그냥 야 임마 그냥 288이야 라고 밖에 설명을 할 수 없다고. 그냥 288이야 외워. 그냥 288이야. 근데 이 양자수들을 가지고 왜 288인지를 설명을 한다고. 근데 난 납득이 안 돼. 그 형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전자가 채워지는 이 실험적인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갖다 댄 이론이 제일 먼저 갖다 댄 게 주양자수입니다. 자, 이제 주양자수로 간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자네들 처음이라서 그런 거지. 이거 다 배우고 나중에 문제 풀면 쉽게 풀린다. 아니야, 쉽게 풀린다. 쉽게 풀린다. 주양자수인데 주양자수는 n이고 오비탈의 에너지 중위를 결정하는 양자수 이렇게 적어놨는데 주양자수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전자 껍질의 수, 전자 껍질의 수를 의미합니다. 전자 껍질의 수. 주양자수는 전자 껍질을 의미합니다. 그럼 주양자수는 n으로 표기를 할 거고 n이
1, n이 2, n이 3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 그럼 내가 이것만 가지고 설명할게. n 1, 2, 3만 가지고. 그러면 승표야, 주양자수 n은 뭐라 했노? 전적 전자 껍질이라 했지. 그럼 n이 1이면 몇 번째 껍질? 첫 번째 첫 번째 껍질. 첫 번째 껍질 전자 몇 개 들어가노? 2개 들어가죠. 여기는 여덟 두 번째 껍질이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 여덟 8개 들어가죠. 이거는 여덟 세 번째 껍질이제. 네. 세 번째 껍질에 우리가 전자 8개 들어간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해보면 18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8, 8. 알겠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각각의 전자가 채워지는 껍질을 나타내는 숫자가 주양자수고, 주양자수는 n으로 표현하면서 n은 1, 2, 3, 4, 5, 6, 7 자연수로 표현한다. 그럼 만약에 n이 8이면 얘는 몇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다? 8, 8, 8. 여덟 번째 껍질. n이 2면 몇 번째 껍질을 의미하는 거다? 두 번째 두 번째 껍질. n이 10이면 열 번째 껍질. n이 1이면 첫 번째 첫 번째 껍질. n이라는 이 주양자수는 딴 거 아니라 주양자수는 무조건 전자 껍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 n이 0은 있겠나 없겠나? 없겠죠. 없지. 0 껍질은 없잖아. 어쨌든 첫 번째 껍질인 거잖아. 그럼 주양자수는 요것만 알아보자. 이것만 알아보자. 그래서 주양자수 1일 때 첫 번째 껍질이고 이거를 K 껍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 그랬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JK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은 L 껍질, 세 번째 껍질은 M 껍질, 네 번째 껍질은 N 껍질. 그 다음에는 O, P, Q, R 껍질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K부터 알파벳 순서대로 별도로 이름을 붙여놨는데 K 27되면 어? 27되면 어떻게 그 껍질까지 안 가. 그럼 A부터 지금 실제로 우리 주기율표에서 밝혀져 있는 전자 껍질은 최대 7껍질까지 가 있는 원소가 나와 있어요. 왜 K부터? 왜 K부터냐? 내가 암만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 켈리 코리아 켈리. 아니면 뭐 K가 11번째 쓰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왠지 몰라. 보호행님이 첫사랑이 K부터 시작했나 봐. 이름이 이니셜이 K인가? 아니 현대 사람들이 좀 보호행님이 최초로 정한 겁니다. 저 아마 자기 여자친구가 K였나 봐. 마누라가 K였나 봐. 그다음에 L 그냥 N 그 K를 첫 글자로 따고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대로 그대로 나야 합니다. 와 그거 돼. 주연자수 됐나? 네. 승현아 주연자수 됐나? 당황스럽나? 근데 승현 288 안 배웠잖아. 288은 알지. 보라면서 배웠잖아. 288 배웠어? 그냥 지금부터 알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금 당황했나? 이제 괜찮지? 왜 당황하니? 그 다음에 방위양자수 N입니다. 방위양자수 N인데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 돼 있는데 이거 오비탈의 종류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L. 자, L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0부터 뭐 1, 2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 N-1까지만 가야 돼. 자연수로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 요거를 L로 표기하고 요거 방위양자수 또는 부양자수라고 부르는데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방위양자수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더라. 주양자수 다음에 부양자수인데 요거 방위양자수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연준아 N이 1이야. 얘가 만들 수 있는 L은 0 0 끝. 좋았다. 얘가 만들 수 있는 L은 1 0 1 여기
0부터 n-1까지. 그럼 승현아, n이 3이지. 얘가 만들 수 있는 l은 0, 1, 2까지. 3은 안 돼. 그럼 순표야. 네. 주행도 4일 때 n은 0, 1, 2, 3. 이거 안 할 거다 이거죠. 그러면 0, 0, 1, 0, 1, 2라는 방위양정수가 만들어졌지? 네. 그럼 딴 거 없어요. 0, 1, 2, 뭐 이렇게 가면 0은 S, P, D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숫자 0이 S 오비탈을 의미하는 숫자고, 숫자 1은 P 오비탈, 2는 D 오비탈이다. 그냥 약속인 거야. 왜 그래요? 몰라. 우리 같은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럼 봐라. 여기서 하나 적어놓고 갈게. 이게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이지. 네. 0이 S 오비탈이라 했잖아. 그러면 얘는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이라서 얘가 1S 오비탈. 이거는 두 번째 껍데기에 0, 1이지. 두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이죠. 그럼 이건 뭐? 2S 오비탈. 오반. 이거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1 P 오비탈이죠. L이 P 1이면 그럼 얘는 2 P 오비탈. 그럼 이거는 세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이지. 3S 3P.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숫자 2면 무슨 오비탈? D 오비탈. 그럼 얘는 뭐다? 3D.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는 오비탈이 몇 종류 있습니까? 한 종류. 두 번째 껍질에는 두 종류. 세 번째 껍질에는 세 종류. 네 번째 껍질에는 네 종류. 일곱 번째 껍질에는 오비탈의 종류가 몇 종류? 7가지 종류의 오비탈이 있겠지.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했나? 됐습니다. 방위양정수는 오비탈의 모양, 오비탈의 종류를 결정하는 양자수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거 설명 하나만 더 하고 잠깐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일단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은 내가 아까 설명을 해놨었고, 자,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 자기양자수는 오비탈의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양자수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오비탈의 개수를 결정하는 양자수야. 자, 우리 학원의 강의실에 저쪽 앞에 강의실, 여기가 지금 몇 번 강의실이고? 3번. 우리 학원의 강의실을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지? 그럼 여기 오비탈에다가도 1번 오비탈, 2번 오비탈, 0번 오비탈, 뭐 마이너스 1번 오비탈 이렇게 숫자를 남발인을 붙여놓은 거야. 여기가 1번 강의실, 저기는 0번 강의실, 뭐 저기는 마이너스 1번 강의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듯이 방이 3개면 1번, 0번, 마이너스 1번 이렇게 숫자를 붙이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양자수를 ML 자기양자수라고 부르는데, 자기양자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마이너스 L부터 해가지고 착착착착 해서 L까지 구해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가는 거야. 자, 그럼 칠번 봐라. 첫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이 L이 0이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ML은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0 끝. 얘가 만들 수 있는 ML은 0 끝. L이 0이잖아.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0 끝. 요거 L이 1이지. 네. 얘가 만들 수 있는 ML은 마이너스 1, 0, 1 3개.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L이 0, 1, 2가 있지. 네. 이 0이 만들 수 있는 ML은 0, 1은
마이너스 1, 0, 1. 2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 숫자는 방 번호다 그랬다. 자, 그럼 봐라. 첫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이 있는데 그 S 오비탈의 방 번호가 몇 번? 0번.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은 몇 개? 0개가 아니죠? 0번 방이 한 개 있는 거죠. 방 하나. 두 번째 껍질에 S 오비탈 몇 개? 한 개. 두 번째 껍질에 있는 P 오비탈은 몇 개? 세 개의 방이 있는 거죠. 한 방에 몇 명씩 들어간다 했노? 두 명씩 들어갈 수 있다 그랬지? 그럼 이 방 세 개면 몇 명? 6명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이 몇 개? 한 개. 세 번째 껍질에 있는 P 오비탈은 몇 개? 세 방이고, 세 번째 껍질에 있는 D 오비탈, 3D 오비탈은 몇 개? 5개. 그럼 여기에는 한 방에 몇 개씩 들어가니? 3D 오비탈에는 한 방에 두 개씩 들어가니까 이 오비탈에 토탈 전자 몇 개? 10개 들어갈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아직 스핀 양자수는 안 적었는데 첫 번째 껍질만 놓고 보면 방이 몇 개고? 방이 하나밖에 없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최대 개수는 몇 개? 2개. 자, 두 번째 껍질은 S 오비탈 한 방이고 P 오비탈 세 방이지? 두 번째 껍질에 있는 토탈 방의 개수는 방 4개. 그럼 전자 몇 개? 8개. 자, 세 번째 껍질은 S 한 방에 P 세 방에 D는 5방이죠? 세 번째 껍질에 있는 방의 총 개수는 몇 개? 방이 몇 개? 방이? 9방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는 몇 개? 18개. 28, 18이었어 사실. 사실 28, 18이었다고. 그럼 왜 28, 18을 안 했느냐? 왜 28, 18을 안 했느냐? 내가 너한테 D 오비탈의 모양도 안 가르쳐줬지? D 오비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밖에 있는 거야. 대학 전공자들이 배우는 거야, D 오비탈은. 그럼 우리가 D 오비탈과 관련되는 걸 싹 다 빼는 거야. 그럼 D 오비탈과 관련되는 이 방을 다 빼면 어떤 놈? 8개밖에 안 들어간다. 우리가 아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D 오비탈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아예 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288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고 D 오비탈과 무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원소 기호 20번까지밖에 못 가르친다 이거죠. 왜 21번을 못 가르치느냐? 좀 이따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누구가? 쌤들이 맨날 야 주기율표 임마 20번까지 외워야 된다 이래 하자. 그 20번까지밖에 못 가르쳐. 왜 21번은 D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응? 뭐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왜 한 방에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가냐? 3개는 왜 못 들어갑니까? 그 이야기를 해야 돼. 이분만 해주시라고 할까? 해도 되겠나? 지금 정신이 못 차리는데 이마 이거 어떡하냐? 자, 봐라. 전자가 우리는 지금 전자를 가지는 겁니다. 전자를 원소의 전자 배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전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전자는 사방팔방을 돌아다닙니다. 전자가 돌아다니는 걸 병진운동이란다. 병진운동이 뭐에 시이냐? 병진운동이라고. 전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전자는 회전도 합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고. 전자의 회전 운동이 있습니다. 그럼 이 회전 운동을 하면서 또 돌아다니기도 한다고. 전자는 회전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전기와 자기를 배웠다 이거.
전자가 여기 있는데 만약에 이 전자가 요렇게 회전을 해요. 요렇게 네. 요렇게 회전을 해요. 자, 요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를 내가 이 보드마카에서 요렇게 표기할게요. 이 뚜껑을 위로 가게 표기할게요. 그럼 만약 내가 요리 놓으면은 회전 방향이 반대로 가는 거야. 자, 요리 되어 있는 거 내가 요리 회전한다고 정의를 할 거야. 그러면 전자가 회전을 하면 전자가 회전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는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는 전류 맞지? 네. 그럼 전자가 요리 뱅글뱅글 돌면 전류는 요 방향으로 가겠네. 반대 방향으로. 네. 전류가 요리 가네? 가봤지? 네. 여기가 무슨 극이고? N극 S 유도가 된다. 되겠냐? 네. 전류가 요리 도니까 N극이라고. 순표야, 네. 감을 줄 알잖아. 네. 전류가 이렇게 가니까 N극이라고. 그럼 그 옆에 전자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전자도 쟤랑 똑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면 어떻게 되겠냐? 요리 회전하면 반대 방향으로 전류 흐르겠지? 네. 전류가 요리 돌면서 여기 N극 되겠죠? 여기 N극 S극 되겠지? 그럼 어때? 이 전자가 붙어 있겠냐? 떨어지겠냐? 떨어져 버린다. 왜? N, S 극이 유도가 됐잖아. 튕겨나버린다. 자, 그럼 봐라.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전자가 얘랑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 어떻게 되겠니? 더요. 전류가 요리 흐르지? 네. 전류가 요리 돌지? 네. 위쪽이 N극이 되고 아래쪽이 S극이 될 거 아이가? 네. 쫀쫀하게 전자 두 개가 붙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면 만약에 그 두 개의 전자가 요리 서 있으면 회전 방향이 어때? 같지? 네. 그럼 어떻게 된다? 더요. 튕겨낸다. 회전 방향이 반대면 붙는다. 붙는다. 붙어 있을 수 있다. 회전 방향이 반대면 보다시피 S극, N극, N극, S극의 자기장이 유도가 되니까 인력이 발생해서 전자가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럼 요리되면 되지? 네. 근데 만약에 요리돼 있는 이 전자 두 개가 있는 동네에 이 전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자가 들어오면 이 전자가 들어오면 얘 사이에 T가 되버린다. 얘가 들어오면 얘 사이에 T가 되버린다. 그러면 전자가 두 개가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 전자가 들어올 수가 있나? 아니요. 절대 못 들어온다 이거지. 아, 그러니까 두 그러면 자, 그러면 이게 내가 이 네모 박스를 치면 이게 오비탈이야. 뭐 우리 그 강의실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요리 회전하고 있는 전자가 있었지?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자가 들어올까 이가? 여기에 이 아이가 들어갈 수 있냐고? 안 된다. 이 아이가 들어갈 수 있나? 안 된다 이거지. 개. 얘 둘 T가 내버리잖아. 얘랑 아, 요리 되면 얘랑 T가 내버리잖아. 두개 들어있는. 그럼 세 번째 전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무조건. 그럼 이 한 방에는 전자 몇 개 들어간다? 네. 두 개 들어간 거야. 아. 세 개는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세 개는. 아니 그러면 생일 저는 혼자 있고 싶은데요. 되죠? 요리 혼자 있어도 되지? 네. 아니면 선생님 난 요리 혼자 있을 건데요. 손님 한 명 받았어요 방에. 그럼 두 번째 손님은 어떻게 받으라? 요리 받으라. 세 번째 손님은 그렇지만. 받지 마라가 아니라 그렇죠. 못 받는 거야. 그럼 손님 둘이 이리 받으면, 아니 손님 두 명 이렇게 받으면 이거 안 된다 이거지. 손님 두 명을 받을 수 있는데 한 방에 두 명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두 명의 스피드 방향은 달라. 반대 방향이어라. 자, 얘의 스피드 방향을 내가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게 스핀 양자수입니다. 그럼 마지막 양자수 ms 이건 스핀 양자수고 스핀 양자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정의한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수표 네. 첫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이 몇 개? 1. 한 개지? 네. 첫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이 하나인데 그 하나의 방에 네. 플러스 2분의 1 전자, 마이너스 2분의 1 전자 두 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껍질에 S 오비탈 하나죠. 네. P 오비탈은 세 개죠. 네. 각 오비탈의 방에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전자 두 개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껍질에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3개, D 오비탈은 5개인데 각 방에 전자 몇 개씩 들어간다? 2개씩. 2개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3개는? 안 된다. 3개는 안 된다. 1개는? 된다. 된다. 2개는? 된다. 된다. 2개는 되는데 조건이 알아요. 스핀 방향이 알아요. 반대예요. 같은 방향의 스핀을 가진 아이들은 한 방에 못 들어간다. 한 방에 남자 들어갔으면 그 다음 손님은 여자면 좋겠죠. 아, 미안. 남자 여자는 남남은 안 돼요. 안 돼. 여여는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야. 알겠니? 네. 네. 자기 양자수고 마지막 양자수 뭐고? 스핀 양자수. 전자가 스핀. 회전하는 방향은 두 가지인데 한 방향을 플러스 2분의 1로 잡으면 나머지 하나는 뭐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입니다. 같은 스핀을 갖는 전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서로 다른 스핀을 갖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한 방의 전자는 최대 몇 개다? 2개. 2개. 알겠니? 네. 한 방의 전자는 최대 몇 개? 2개.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일단 자네들이 오늘 멘탈이 좀 복잡한 것 같으니까 문제를 풀 수 있죠. 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네. 맞추면 사람이. 아니야 맞출 수 있어. 93쪽에 5번 이거 실제 학교 시험에 이런 수준은 나온다고. 뭐야 크기가 아하. 아 크기 이야기 안 했니? 네. 크기가 나왔어요? 아 크기 내가 설명 안 했나? 취향자수. 아 여기 나오긴 한데. 자 이렇게 생각해. 우리 중학교 때 생각해봐라. 첫 번째 껍질은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이지 네. 세 번째 껍질이지. 뭐지? 첫 번째 껍질이 크냐 두 번째 껍질이 크냐? 두 번째. 두 번째가 더 크죠? 아. 그러면 1s 오비탈이 이만하면은 2s 오비탈은 더 크겠지. 인정? 네. 주 양자수 바깥쪽 껍데기로 가면 갈수록 오비탈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 나 전체가 없는데 답을 내가 모릅니다. 자 현성 연준이 답 나왔나? 잠깐만요. 나왔어요. 몇 번? 5번이요. 5번. 승현 2번. 한성 2번. 순표 2번이요. 2번. 2번. 민찬 4번이요. 4번. 이거 재밌어. 아니 근데 아까 선생님이 전자 밖에 있는 거 그려주셨잖아요. 응? 전자 밖에 있는 거 밖에 그려주셨- 병해면 밖에도 전자가 존재할 수 있지. 10% 확률. 그럼 알았어. 안쪽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 큐. 자, 봐라. 이 오비탈과 이 오비탈의 공통점을 물어봤지. 아 2번이. 모든 껍질에 존재하나?
P 오비탈이 모든 껍질에 존재 안 하잖아. 네. 이번 P 오비탈은 모든 전자 껍질에 존재하지 않잖아. 가에 있는 S 오비탈은 모든 껍질에 존재하는데 P 오비탈은 모든 껍질에 없다고. 1번 껍질에는 P 오비탈이 없다고. 그럼 둘의 공통점 안 되죠? 안에서만 전자 발견되니?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밖에서 발견될 수 있어. 크기는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크기는 그렇습니다. 커집니다. 디귿은 둘 다 공통이겠죠. 됐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6번. 이 문제 내가 보여줄게. 자네들이 당황하는 것 같아서. 자, 스타트. 아니다. 네. 오케이. 그래요. 아니, 다시 책으로 돌아와. 이거 하나 설명하고 와서 풀어줘. 너무 어려워 보여요. 가능성이 없는 오비탈. 당연히 없는 오비탈, S 오비탈 아이가. 자, 봐라. 여기다 별표 2개 치고 85쪽에 여기다가 별표 빠방 치고 여기다가도 별표 빠방 딱 쳐. 자,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됩니다. 수소 원자면 1s 오비탈보다는 2s와 2p 오비탈의 에너지가 더 높아. 바깥쪽 껍질로 갈수록 에너지는 더 높아지더라고. 이건 보호행님도 이야기한 사실이야. 근데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비탈의 전자에 의한 반발력이 안 생겨. 그래서 2s와 2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아요. 수소 1대는 수소만 이래. 그 다음에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들 있죠. 얘들은 1s보다는 2s보다는 2p의 에너지 준위가 더 높아. 에너지 값이 더 높다. 그러니까 2s보다 2p가 더 높다. 수소는 3s, 3p, 3d인데 수소 말고 나머지 아이들은 3s, 3p, 3d라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있다고. 수소는 4s, 4p, 4d, 4f인데 나머지 아이들은 4s, 4p 뭐 이래 된다고. 그럼 이 순서를 수소는 1s보다는 2s, 2p가 더 높고 3s, 3p, 3d가 더 높고 4 다 높다. 이건 그냥 지금 이미 외웠잖아요. 그 다음에 수소가 아닌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 여기까지는 외워야 됩니다. 순서대로. 1s 다음에 뭐라고? 1s가 에너지 제일 낮고 그보다는 2s가 더 높고 그보다는 2p, 3s, 3p, 4s, 3d 이 순서대로 에너지가 높아진다. 자, 근데 이것도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외웁니다. 1s, 2s, 2p, 3s, 3p, 3d, 4s 이렇게 되어 있으면 대학생다. 1s 다음에 2s 그 다음에 2p, 3s, 3p, 4s 다음에 3d 이 순서대로. 오 뭐야? 이 순서대로고. 자, 봐라.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껍질이자 전자 몇 개고? 두 개. 자, 여기 몇 번째 껍질이고? 2s, 2p니까 두 번째 껍질이죠. 네. 전자 몇 개? 8개. 여기 몇 번째 껍질이고? 세 번째 거. 세 번째 껍질에 3s, 3p지. 네. 전자 몇 개? 8개. D가 없어서. 그 다음에 여기 4s에 전자 몇 개고? 두 개죠. 그 다음 3d가 여기 있잖아. 10개. 여기 전자 몇 개 들어가니? 10개 들어가. 그래서 288이 성립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전자 들어가는 거 너가 다룰 수 없다 그랬지? 네. 그래서 너는 여기까지 다룰 수 있다고. 그럼 전자 몇 개고? 20개. 20개면 몇 번? 20번. 20번까지밖에 못 다고. 21번이 되면 여기 전자 들어가도 3D 오비탈. D 오비탈은 안 배운다 했잖아 고등학생이. 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한테 21번 원소의 전자 배치를 설명할 수가 없다 이거야. 이제 수소면 이거 수소 말고 나머지는 이걸 적용을 해라. 지금 문제 풀 때 헷갈릴 거거든. 네. 참고하면서 푸세요. 자 그러면 아까 그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다. 6번 93쪽의 6번 문제. 괜히 틀려도 돼요. 응? 당연히 틀려야 되지. 틀리면 뭐 빠따 10대씩 맞을까? 밴드 어플 있나? 밴드. 네. 밴드 있나? 밴드. 저 있어요. 이게 뭐야? 연준아 네? 몇 번? 아직 안 했는데. 아니 안 했는데 빨리 해라. 좀 크. 문제 잘 읽어야 된다. 조금 아, 연준아 몇 번? 1번. 1번 민창 1번 1번 현성 1번입니다. 순표 1번이 승현 아니, 3번. 2번이랑 1하고 1했습니다. 방향성이 없는 오비탈은 무슨 오비탈? S 오비탈. 여기 1S, 2S 있잖아. 두 가지야. 1S랑 2S랑은 다른 오비탈이야. 방향성이 없는 오비탈은 몇 가지다? 두 가지야. 니네 보기 틀렸죠? 에너지는 지금 이 문제는 헬륨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쳐놔야 돼. 수소면 또 상황이 다르다고. ES랑 EP가 똑같지? 근데 헬륨이니까 ES보다 EP의 에너지 주기가 더 높죠? 그럼 기억보기 어떠니? 기억보기 맞지? 네. 그 다음에 1S 오비탈과 2S 오비탈 같은 껍질이다. 1S는 첫 번째 껍질, 2S는 두 번째 껍질. 다음 몇 번? 1번 할 수 있어. 선생님, 뒤에 부분을 알수 있어. 이거 왜 3번 했냐? 3번 했는데 1번 바꿨잖아요. X 문제. 제가 제일 첫 번째. 아 맞네. 자 8번 스타트. 8번이요. 안돼. 여기 7번 문제에서 하면 되겠네. 가질 수 있는 걸 몰라? 아이고 너무 쉽네요. 답은 2초 만에 나와야 된다. 아, 뭐야 이거? 이건데? 2초는 아니고 뭐 한 10초? 이건데? 맞습니다. 맞다고요? 그냥 이거 M이 없잖아. M이 있는데. 뭐라고? 뭘 M 어딘데? M이 없다는데요. M 없는? ML, MS? 저거? M이 없잖아. K M K L M M이 없잖아. L 껍질 몇 번째 껍질이고? 두 번째. 두 번째 껍질. 아니었어요. 아 그냥 좀 따라하게 생각해. 일단 이건 아니. 이거는 이거는 쉽게 생각해. 아니 근데 전 연준이는 방금 7초 만에 답 나왔는데. 아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하나씩 하나씩 챙겨. 이거 아니. 그냥 비교해보는 거 있잖아.
아니 그런데 어떻게 애초에 현석이 아직 안 나왔나? 말은 말이야.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양자수 L 전자 껍질인데. L 껍질이면 K, L, L 두 번째 껍질이야. 3번이 이건 안 돼. 이거는 그렇죠. 네. 이번에 승부부터 말할게. 근데 순표 네. 몇 번? 2번. 2번. 현성 저는 3번이요. 3번. 승현 아. 2번 아니면 3번이요. 나는 모르겠어. 니 몇 번? 왜 현승이가 3번에서 3번이 좀 끌리나 갑자기? 아니 2번 아니면 3번이요. 이 함정이야 함정. 연준 2번. 2번. 민찬 2번이 맞다. 왜 2번이지? 왜 이거는 아딱 보면 되잖아. 1번. 오? 아이고 너가 머리가 자시고 가네 임마. 야 L이 만들 수 있는 ML은 뭐래? 영.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아이가. 네. 0이면은 얘 얼마고? 0이면 0밖에 안 돼. 맞아요. 1이니까 마이너스 1. 0일 때는 0밖에 안 돼. ML이 무조건 0이어야 돼. 자 이거 0일 때 ML이 마이너스 1 될 수 있나? 0밖에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소리였어? 1일 때는 뭐 될 수 있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될 수 있고 가능성이 있죠. 마이너스 2분을 될 수 있잖아. 그럼 될 수 있는 조합은 몇 번이다? 2번. 7초만. 역시 연준. 아 순표가 아 하나 맞췄는데 이거 이런 기록을 했어야 돼. 오늘 기록을 안 했네, 그러니까. 0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해 지금. 기록을 해야 이거 승부욕이 좀 자극이 되는데. 나 그럼 이거 맞췄는데. 지금 뭐 두 문제 맞췄다, 손. 세 문제 맞췄다. 그 문제를 맞춘 사람 없어. 순표 너무 맞잖아. 세 누가 이거 두개 맞췄고 이거 맞추면 이거 2번 아닌데 1번인데. 2번이잖아. 1번 이게 2번이잖아. 자, 갑시다. 11번. 그렇게 다 맞췄다고. 니 왜 자꾸 또 순표하고 경계의식이냐? 한방이라고 두 개라고 그래. 한방이지. 뭐라고 건방이라고. 한방에는 저 환버스 타고 내려오고 있나? 한버스. 관스. 안쓰. 안쓰. 한열차. 바닥사는 저기 어디 지금. 이거 풀려야겠다. 모르겠다. 아는 사람이 너무 없지 않을까 이게. 아니 문제에서 1S 아니면 2S 아니면 2P라 했잖아. 아 맞네. 저거 그러면 맞추고 일단 무조건 P가 이거고 이게 P고. 에너지가 근데 이거 앞에 나와 있지 않나? 이게 수소지. 이게 수소니까 에너지는 근데 안 배운 게 들어있는데. 아 매우 없다. 이거 N 마이너스 L이 어디 있었더라? 전자는 바닥사는 현수아, 네. 네가 전자면 에너지 낮은 곳에 들어가 있겠냐, 높은 곳에 들어가 있겠냐? 높은 다른 거 들어가지. 낮은 곳에 들어가 있어야지. 비적으로. 네? 높은 거 낮은 거죠? 에너지 낮은 데 들어가 있어야 안정하지. 아. 전자는 에너지 낮은 곳에 들어가 있어야 돼. 오케이. 수소면 전자가 몇 개고? 한 개. 한 개. 한 개죠. 걔가 에너지 낮은 데 들어가 있으라고. 그 어느 방에 들어가 있을 거야? 그리고 필요가 아 근데 이게 이건지 모르겠네. 필요가 없어. 이거 아니 이건데. 이거 아니면 이건데 진짜. 근데 N 마이너스 L이 어디 있어? 아니 여기 있잖아. M 마이너스 양자수 방이 양자수라잖아. 염자수 방위? 전자가 어느 방에 들어가 있을 거냐 이거죠. 아니 이것이 누가 여기 나왔잖아. 응. 기획이 맞는지 아닌지 알면 끝나지. 기억이 틀린 거 아니?
이게 맞지? 기억 맞아? 지금 맞지? 기인이들 다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야 생각에 윤준이가 그렇게 말하면 틀린 거야. 근데 기억 틀린 거 아니야? 그 니은이 이상한데. 아니 니은이 이상해 나도. 기획 디귿했네. 기획 디귿했네. 니은이 나다가 나야 되는 거 같아. 답 나왔나? 네. 아니 잠시만. 야 1분만. 알았어. 에이, 그냥 이거 할게. 그 N 다시 N이 뭐라고? S. 아, 여기 양자수 있잖아. 이거 있잖아. NL 양자수 방이 아, 양자수라고. 저 주게. N 빼기 L. 그 빼기. 빼기 아니야. 빼기야. N 빼기 N을 구하라는 거야. 숫자로. 아. N 값과 L 값을 네가 알면 그 값의 빼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 거군요. 여기 N 마이너스 L. 오케이. 체크했니? 잠깐만. 일단 내가 이거는 확인할게 그래서. 아, 오케이 확인. 이거 어떤 거야? 이거야 이거. 빨리 해라. 오케이 했다 이거. 낙장 불이. 어? 맞네. 오케이 순표 확인. 아, 맞다. 이건 어떤 거야? 이거야. 오케이 확인. 현성이. 답이 다른데? 괜찮아요. 전제 니는? 제 뜻대로 갈 겁니다. 오케이. 연준이 2번. 현성이 2번. 잠시만요. 이거는 순표는 4번. 이창이 4번. 이번이랑 이번 일같은 그러니까. 승혜는 5번. 현재 고맙다. 야 니에는 그냥 구하면 되지. 이건 틀렸어. 니는 틀렸잖아. 니은이 틀렸어. 진짜 구하면 돼. 이거 자 구하면 보세요. 자 문제의 서두를 봐라. 뭐라 적혀있니? 누구래? 이 문제의 주인공이 누구래? 수소 수소죠. 수소죠. 그러면 요건 1에 쓰고 요건 2에 쓰고 요건 2p지. 네. 수소니까 이 둘이 에너지 준이 어때? 갔어. 같아야지. 틀렸죠. 수소니까 이 둘이 같이 2s와 2p. 그럼 기억은 어떤 거?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자, 이 요 n이 얼마고? 1. 요 n은 2. 요 n은 2. 그 다음에 L은 S 밑에는 0이잖아. 그럼 이 L을 0이죠. 요 L 0이죠. 요 L은 1. 요거 빼면 얼마니? 1이고 빼면 1이고 빼면 2. 다가 제일 크네. 같잖아. 가와 나가 같네요. 이래서 2 빼기 1은 1. 1 빼기 0은 1. 같네. 이게 순서랑 같아졌어. 틀렸네. 전자가 하나 있다니까 수소는 네. 에? 그 하나의 전자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라? 에너지가 가장 낮아. 에너지가 제일 낮은 곳에 들어가 있어라. 좋았다. 무슨 오비탈? 1s 오비탈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정답은 몇 번? 2. 지금 승현이가 틀린 이유는 수소를 못 본 거지? 맞지? 비행기 차. 자, 그 다음에 12번. 이제 여기서 이제 결과가 나와가지고 지금 누가 선두고? 대시요. 승현이 몇 개고? 2개. 인창이는? 2개. 야, 세 명 틀리고 너 둘이 하나씩 맞추면은 공동 1등으로 기만 할 수 있다. 스카우트.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오케이. 이거 2점 배팅. 오? 다음에 안 넣어줘. 그거 안 되겠다. 그거 아니고. 매점 해. 그냥 2점 하자. 승현이도 역전승을 할 수 있게. 그럼 저희가 이렇게 싸우면 뭐가 됩니까? 아니, 뭐라는 거예요? 뭐야 이게? 그냥 이번 단어는 그런 거.
선생님도 나왔어요. 노 굿샷. 자기 연수 있네. 세 번째 ML. 아 나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둘이 갖고. 저하고 선생님. 현승이도 갔나? 다른 거 갖고. 묻히지 말고. 현승이랑 갖고.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어. 가까이요. 갖고. 묻히지 마. 현성이랑요. 낙장 불입이다. 얘는 중요한데요. 여기서 묻히는 거 아니야? 승현, 현성 갖고. 저도 갔다고요. 연주인은 다르고. 아 잠시만. 아 네가 맞을 수도 있다. 아니 그럴 리. 자신감을 가져라. 연결차 탈까? 순표 아직 안 나왔고 민창이가 아직 안 나왔고. 아 민창이 유니까다. 너와 다 다르다. 아 나도 유니. 민찬 씨가. 민창이 유니까다. 그걸 발견했구나. 모르겠어. 3D. 아니야 이거 맞아. 아니 근데 이걸 발견했는데 모르겠어. 자, 선생님 잠시만요. 오늘 목요일이지. 내일 집에 가. 내일 어린이날이지. 내일 학원 언제 나? 형 가나? 안 갔어요. 빨간 날이잖아. 끝나는데. 갈수 있어. 그래? 야근 광복절에도 근데 나 내일 학원 가. 과외 가 과외. 음. 과외는 언제 만나지? 아 내일 비가 와서 내가 어린이날 내일 아들 데리고 놀러 못 가잖아. 피곤하게. 아빠들 치러 나가야 되겠네. 아. 초등학생. 선생님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아쉬워서 아 정말. 아쉬워 보이는데. 왜? 좋아 보이는. 낙장불이 연주이 5번. 아이고. 근데 연주이 선생님 저 다 확인해 주세요. 이게 3번이었어요. 순표 3번. 민창이 5번. 1번이지. 연주이가 1번. 아, 나이스. 현승 이거를 승현. 승현 뭐가 5번. 많이 보니까. 민창이 5번 아니었나? 어제 썼어 민창. 그건 아니야? 그래서 5년인데 뭐였어? 아 원래 4번이었나? 아, 역시 민창. 그거 이거. 뭐가 있나? 아니야 4번을 해. 기억은 확실히. 4번을 해란 것은 기억을 확실히 맞는 거야. 내가 답을 몰라. 아니 아니지 확실히 자 보자. 니은 디귿이 기억이 틀렸어. 나 기억 안 구했어. 나도 아니라고. L 껍질이지. L이면 몇 번째 껍질이고? 두 번째요. 두 번째. 그럼 얘네들이 ES고 얘 세 놈이 다 EP잖아. 네. 아? 네. 비. 그러면 ES부터 채워지겠냐? EP부터 채워지겠냐? ES. ES부터 채워져야지. 에헤 조졌네. 하 니은 왜 했냐? ES가 EP보다 N은 더 낮잖아. 낮은 데부터 채워야지. 아 틀린 거 몰랐어. 아, ES가 먼저겠니? EP가 먼저겠니? 혹시 순표 있습니까? ES가 먼저인 거죠. 그럼 기억 보기 어때? 맞았어. 조졌. 자, 방향가수 L은 S 오비타는 전부 다 얼마고? 0이고 얘 L은 다 1이잖아. 네. 아 틀렸네. L은 가가 나보다 크다. 틀렸어. 틀렸네. 안돼. 그러면 나 1번 나다라는 일단. 장이항가수잖아. 예? 네. 장이항가수 ML은 마 1, 0, 1이라 그랬지? 네. 그럼 이게 마 1이면 얘는 0이고 얘는 플러스 1이겠죠? ML 값은 다 달라. 같지 않아. 아깝다. 정답은 몇 번? 1번. 아, 아쉽네. 술표가 오늘 틀렸는데. 술표 틀렸어. 좀 빨리. 그럼 누가 맞았노? 현상. 현승이하고